네, 민주당으로 갑니다. 이재명 대세론에 이변은 없었습니다. 기호 1번 이재명 후보 득표수 57,057표, 득표율 88.15%입니다. 네, 당원 동지 여러분 그리고 대의원 여러분들의 과분한 지지에 감사드립니다.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 달라는 그 열망을 잘 받아 안아서 남은 일정에서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선제압에 성공한 것 같은데요. 박 부대변인님, 사실 88.15% 이거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전 국민의 열망이기도 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선거 룰을 그렇게 또 정했기도 했고요. 그래서 대세로는 확실한 것 같은데 뭐 그거에 안주할 것이 아니라 더 폭넓게 국민들의 마음을 저희가 두드리는 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어제 함께 나선 후보들은 충청의 사위와 아들, 친구 등을 내세우면서 충청과의 인연을 소개했습니다. 민주당 승리의 기호, 김대중 대통령의 기호, 노무현 대통령의 기호 2번 충청의 친구 김경수입니다. 충청에서 나고 자란 충청 사람입니다. 저를 낳고 길러준 이거 충청에서 당당한 경제 대통령의 첫걸음을 내딛습니다. 네, 충청의 아들 김동연 후보도 아니고 충청의 친구 김경수 후보도 아닌 충청의 사위 이재명 후보가 1위를 했는데요. 장 변호사님, 오늘은 두 번째 지역 순회 경선인 영남권 경선이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굉장히 TK 지역에 공을 많이 들이고 있는데 오늘은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공을 많이 들이고 있죠. 본인이 안동 출신이기도 하고 또 이 출마를 하기 전에 선산에 가서도 인사를 드리면서 결의를 다지기도 했는데, 왜냐하면 TK 지역은 민주당에서는 상당히 좀 어려운 지역인 부분이 있어서 거기에서조차 지금 그렇다면 구여당,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는 어떤 비토 심리가 이재명 대표한테 온다라고 하면 굉장히 민주당으로서는 기대를 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열려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공을 들일 수밖에 없고, 지금도 보신 것처럼 충청에 대해서 어떤 연결고리라도 있으면 정치인들은 어디에 아들이다 사위다 이러잖아요. 실제로 이재명 대표의 이제 부인인 김혜경 씨는 이 충청권 출신이기도 하고, 그런데 TK 지역 같은 경우에는 안동 출신이기 때문에 본인의 본 고향입니다. 그래서 본인의 고향이자 태가 묻힌 곳이라고도 표현을 하고 있는 그런 애정을 드러내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오늘 그 TK 지역 또 영남권에서의 어떤 선전이 있을지가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박 부대변인, 혹시 오늘 영남권 경선, 순회 경선을 울산으로 고른 뭐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가요? 현실적인 뭐 문제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조기 대선을 하다 보니까 장소를 구하기가 힘들어서 충청권도 청주로 했다라는 얘기가 전언이 있었습니다. 마찬가지 결이 있을 수도 있지만 핵심 지역으로서 울산을 중심으로 한 우리 산업 기반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담아내는 저희 정당의 정책을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고요. 저희가 이미 얘기한 것처럼 북극 항로를 비롯해서 또 대구와 부산을 중심으로 한 산업 전반에 대한 재편성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이 울산이라는 지역을 선점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민주당 후보들은 이제 부울경 메가시티도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일단 충청에서는 친구와 아들보다는 사위가 앞섰는데 이재명 후보는 본인을 이제 TK의 아들로 외치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아들의 독주가 이어질지를 좀 주목되는데, 구장부장님. 네. 저는 충청권의 그 투표율이 좀 주목이 되더라고요.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야 득표율인 88.15%를 강조하고 싶겠지만 이번 민주당 경선은 ARS입니다. 그러니까 휴대전화만 있으면 누구나 투표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민주당의 권리당원이라고 하면 당비를 매달 1,000원씩 내는 사람들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애당심이 뛰어난 사람들이고 민주당으로의 정권교체를 간절히 원할 사람들일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에서 투표율이 60%도 넘지 못하고 57.87%에 그쳤거든요. 자, 이것은 뭘 의미할까? 민주당 내에서도 이번 대선에 대한 관심과 열기가 좀 낮은 것이 아닌가. 지난 전당대회 때도 그 권리당원의 투표율이 그렇게 높지 않았거든요. 앞으로 이어지는, 특히 오늘 TK 영남권 그리고 주목되는
이 민주당의 이 전통적 지지층이라고 하는 호남권에서 과연 이 권리당원 투표율이 어느 정도 나오느냐.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많이 얻을 거라는 것은 다 예상이 되는데 예. 정말 강력하게 이재명 대표를 그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해서 권리당원, 대의원 또는 일반 국민들까지 똘똘 뭉쳐서 이재명 대통령을 만들기에 앞장서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마지못해서 강성 지지층들만의 잔치가 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이거에 따라서 6.3 대선의 향배가 크게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예상이 듭니다. 예, 부 대변인. 네, 지금 사실 정정이 좀 필요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당내 대통령 후보 경선보다 훨씬 높은 참가율이 있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네. 투표율이 더 높았다. 네. 하지만 그걸로는 부족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을 부정한 부장께서 해주셨습니다. 이번 대선에서 또 주목되는 점은요 이겁니다. 차기 대통령은 대통령 임기를 시작할 때 어디로 갈 것이냐. 현실적으로 용산 대통령실, 기존의 대통령실을 사용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아니면 다른 데서 사용을 할 것이냐. 이것도 좀 논란이었거든요. 이재명 후보가 입장을 계속 안 밝히다가 밝혔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군요. 지금 당장 또 어디 딴 데로 가기가 마땅치가 않아서 그렇다고 그 국민 혈세에 들여서 또 미리 준비할 수도 없고 집에서 할 수도 없고 뭐 아까 말씀하신 보안 문제가 있긴 하지만 일단 용산을 쓰면서 또 그렇다고 지금 세종에 다 준비가 돼 있는 것도 아니어서 그 다음 단계로는 청와대를 신속하게 좀 보수해서 그대로 다시 들어가는 게 제일 좋겠다. 김경수 후보의 경우에는 청와대를 사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고 김동연 후보는 바로 세종에서 임기를 시작하겠다 했습니다. 그럼 국민의힘 후보들은 어떨까요? 그림으로 준비했습니다. 일단 홍준표 후보와 안철수 후보는 청와대로 가겠다 이런 입장인 것 같아요. 그리고 나경원 후보는 세종시에 대해서 가능성은 열려 있지만 헌법 개정 사항이라서 절차가 중요하다라고 했고요. 김문수 후보, 한동훈 후보는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일하는 게 더 중요하다 하고 정확한 입장은 유보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실이 국민의힘에게 가느냐 민주당에게 가느냐도 궁금하지만 어디로 갈 것이냐. 용산으로 갈 것이냐, 청와대로 갈 것이냐, 세종으로 갈 것이냐도 궁금한 지점이 될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에서 지금 이렇게 대선 레이스가 굴러가고 있는데 지금 대선 주자가 아닌 이 국회에 있는 국민의힘 그리고 민주당 지도부 오랜만에 외부 행사에서 만난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한 장면 보고 오시죠. 얼굴에 아주 여전하게 편하게 풀었구만. 장벽도 안 나가는 카메라 근데 이재명을 갖다 뭐라고 했지? 이 질문은 국민의힘 대변인님과 민주당 부대변인님께 짧게 하나씩 드리고 싶은데 저 오랜만에 이렇게 웃는 모습 보니까 참 기분도 좋아요. 근데 네. 이 선거가 뭔가 우리나라의 정치를 좀 정상화하자, 이제 국민들에게 좀 웃는 모습 많이 보여주자 하는 취지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려면 정치에서 어떤 게 있어야 된다?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대화와 타협의 대상으로 보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대화와 타협. 그렇다면 그 처음은 상대방에 대한 어떤 존칭 그런 부분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도 하다 보면 이재명 대표가 아니라 이재명이라고 얘기하거나 그다음에 또 민주당에서 대통령에 대해서 칭을 뺀 거 윤석열, 김건희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다 국민의 어떤 의사를 통해서 선출된 권력 아닙니까? 예. 그렇다면 그런 존중이 기본이 돼야 대화와 타협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박 부대변인. 제가 24년 항공사 승무원으로 일했는데 한 20년 전까지만 해도 기내에서 보는 정치인들이 서로 여야 없이 서로 얘기를 나누고 했었는데 예. 요 근래 들어서는 완벽하게 대화가 단절돼 있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부터 반성해야 될 것 같고요. 성숙과 우리가 배려가 좀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